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신지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이제 후두염 때문에 좀 안 나와가지고 지난 한 주 쉬었는데 오늘도 좀 잠겨 있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또 당정에서 계속 불협화음은 없다고 하는데 진짜일지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없다고 한 부분은 그거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사퇴 압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논의하는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정 간 불협화음도 없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없다 하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이 불협화음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 네. 등에 대해서 급히 불을 끈 거는 그 자체로 그 상권 분립을 흔드는 정말 위헌적인 시도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 된다,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실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막 던지고 막 나가죠. 근데 그걸 강유정 대변인이 꿀꺽 삼키니까 네. 여의도랑 용산은 그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뒷마무리를 해야지. 안 그러고 그 계속 달고는 가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사법부를 향한 또 대법원장을 향한 이 총공세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격발이 됐냐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네.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에 우위가 있고 서열이 있다. 비선출 권력은 선출 권력이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뭔 위헌이냐? 라고 한 이후부터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속내로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이 저렇게 난리치고 나서준 거 고마울 거예요. 아, 오히려. 동의할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의 얘기를 쭉 종합하면 지금 그걸 갖다가 조희대에게 딱 맞춰가지고 포커싱하면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대놓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반응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사법부를 이렇게 자꾸 특히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하는 거 이게 좀 반응이 안 좋을 것 이게 같아요. 대법원장 하나를 사퇴하라는 게 아니고 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그 관계, 이 권력 분립, 상권 분립, 민주공화국까지 나가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아예 완전히 좀 선을 그었는데 이게 촉발된 거는 강유정 대변인 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강유정 대변인 얘기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거기에 공감한다라고 한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좀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정청래 발이 아니고 이재명 발이에요.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임 100일 의견. 예, 거기서 선출 권력, 임명 권력, 서열이 있다 해갖고 이게 뭐 강유정 대변인 기자들이 오독을 했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을 오독을 했어요. 어디 상권 분립의 서열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바람잡이의 역할을 대통령 본인이 한 거예요. 선출 권력, 임명 권력. 그리고 그 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뭐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탄핵 사유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네.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해 치고 나오고 뭐 장동혁 대표도 따라오고 여기에 시급한 거죠. 여기에 시급해갖고 그 다음날 이게 싹 빠진 거예요. 치고 빠진 대통령실은. 거예요. 네, 치고 빠진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은 일단 발은 뺐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사퇴 얘기를 하고 원내 지도부조차도 뭐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말이 제일 세요.
근데 원내 지도부에서 아니라고 해도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당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론이 의총 지금 오늘 모여가지고 이거 당론으로 하자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그쵸. 형식은 절차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볼륨을 높이고 또 섬찟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 내년에 재선해야죠. 그죠? 당대표 연임해야죠. 예. 연임해야죠. 그 다음에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 뭐 전현희 최고위원, 또 뭐 김용민 뭐 간사, 뭐 그 외에도 꽤 많습니다. 네. 이분들은 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 의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눈도장이 되는 아니고 분들이네요. 저 사람이 돼야 악의 물이 국민의 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전현희 최고위원 같으면 요즘 그거 뭐야, 내란 특별재판부 말고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랬죠. 하여간 매일 더 센 거 하면 난 콜하고 오바 얼마 또 더 얹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통분립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양통분립이라 그랬습니다. 양통? 예, 용산과 충정로 대통령은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은 지금 충정로에 묻어가는 거고, 근데 의원들이 보기에 자기의 정치적 활로, 정치적 자본을 쌓기에는 용산보다는 충정로가 더 기묘하다는 거죠. 김어준 씨? 네.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김어준 씨한테 묻어가는 거죠. 예. 네. 저는 그 종속 변수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이하 모든 민주당의 빠지들 혹은 내년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뭐 출마 의향자들은 전부 다 주파수를 충정로로 맞추고, 그거 맞추는 게 개딸들한테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 만족감을 네. 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론이고 뭐고는 예.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탄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많이도 탄핵들을 시켰는데 이거는 약간 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헌재로 갔을 때 기각이 되면 또 후폭풍이 있으니까 압박용으로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좀 탄핵까지 추진할 걸로 보십니까? 예, 그 민주당 그86 운동권 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박정희 정권 유신 시대 뭐 전두환 50인데 그때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뭐 대법원장 그만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유신 근데,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네, 유신 시절, 50 시절에도 없던 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면요,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 또 치밀한 전략, 그래서 뭐 로드맵을 어떻게 하는데 뭐 한 가지 로드맵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플랜 A, 플랜 B, 뭐 중간에 어디서 삐끗하면 어떻게 출구 전략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벼락부작처럼 이게 권력을 벼락 권력 잡은 거였거든요. 네. 그 12.3 계엄이 그들에게는 정치적 로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벼락 부자가 갑자기 들어온 부를 주체를 못하고 막 뭐 하듯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이 권력에 대한 절제 능력,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교함, 뭐 이런 거보다도 그 분위기에 그냥 가서 일단 질러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질러 놓으면은 정확하게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어디서 대충 뭐 빠지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요, 오히려 미궁에 빠진다고 봐요. 탄핵 얘기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약한 분이라 가지고 그냥 뭐 스스로 뭐 이런 데 굴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내걸었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끝을 볼 거예요?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란 특별 뭐 이제 전담이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네. 시작은 했는데 네. 막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까 아니. 나중에 좀 흐지부지 되거나 근데 이런 거는- 예. 마무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벌써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요. 원래 자기들 원안에서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1심에는 적용을 않겠다. 왜냐하면 직위원 속관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헌 소지가 크고 네. 소급 적용하는 거고 여론의 반발도 클 것 같으니까 항소심 윤 전 대통령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겠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국회 추천복 이거를 포기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조정이 들어갔지만 예, 그런다고 한들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까지 얻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 모욕을 수모를 왜 참아야 되냐 던지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마땅히 그 일을 하라고 사법부 수장으로 앉혀놓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지금 3분의 1 발의의 과반 의결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만 예. 하지 마시고, 그냥 탄핵을 하세요.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의 의결을 받아보시면 돼요. 딴 거 다 정광석화처럼 하면서 이거는 왜 빈총만 계속 쏩니까? 그리고 내란 특별인지 내란 전담인지 재판부 네. 그냥 법사위에서 뚱땅땅 하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만드세요. 네. 근데 그거 만드시면은 보나마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요청이 쇄도할 것 같은데.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예. 지금 법원의 태도로 봐가지고는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 정지가 되죠.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구속기간 6개월 지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경우가 생겨요. 만에 하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그 1심 다 끝나고 2심 한참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소원 위헌이다 라고 하면은 1심 재판, 2심 재판 그때까지 한 거 전부 다 꽝으로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예.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법원을 자꾸 흔들어야 됩니다. 원래 그 다수의 독주로 인한 그 신독재 형태가 다수의 입법권을 바탕으로 막 입법을 쏟아내죠. 행정부는 원래 그쪽이고요. 네. 쏟아내 가지고 그걸로 의해서 사법부와 언론을 제어합니다. 네. 그 전형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론 뭐 중재법 이나 뭐 정보통신망법 네. 이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사법부를 그냥 놔둬 가지고는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계속 제동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도 뭐 12명 늘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앉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기 후에 다시 재개될 재판. 그걸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해놓긴 했는데 내란 재판부를 좀 신설하는 것과 사법부 압박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알아서 좀 잘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무조건 대구로 옮기자가 아니라 대법관을 증언할 경우에 생기는 어떤 비용, 추가 비용을 대법원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대구로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좀 예. 뜬금없고 뭐 지금 현재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거를 다음 주 정도에 민주당에서 뭐 확정을 짓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뭐 대구로 옮기는 거 뭐 땅값 뭐 그러는데 뭐 그러면 보수 쪽 민심이 좀 달라지나요? 근데 저 자꾸만 이렇게 대법관 늘리는 거에 갖고
그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 차베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차베스 사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지금 차베스보다도 못해요. 뭐냐면요, 차베스는요, 집권하고 거기가 그 석유 하나로 그냥 뭐 나라 경제가 다 운영되다시피 했잖아요. 그가 석유를 소수의 독점 재벌들이 그거를 다 석유의 이익을 그 독점해 가던 거를 네. 차베스는 착한 포퓰리즘을 해갖고 집권 초기에는요, 그거 좀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상당히 살려놓은 상태에서 몇 년 후에 대법관을 증언을 해요. 아, 일단 초기에는 그냥 그렇죠. 민생부터 좀 먹고 챙기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나서 대법관 증언을 하더라고요, 차베스는.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뭐 이제 올해 1% 성장도 안 되고 1인당 GDP는 타이완한테 이제 역전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지금 곡소리 나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짓을 하는지 이것도 저는 뭐 치명적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딸들만 의식을 네. 하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오더가 저 충정로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게 충실히 따라야지 자기의 그 정치적 생명을 더 탄탄히 하거나 연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대구 뭐 우리 고향으로 뭐 대부분 가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지 않으면 대법관 증언할 것이고 대구로 갈 것이다. 니네들 디스하는 거다. 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2년 대선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그거하고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땅값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결국은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라는 요 조항만 없어지면 뭐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으면 다 한다. 네. 더 이상 한 거 하지 마라. 우리 권력이 더 세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저 아까 저 뭐 차베스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차베스, 필리핀 두테르테, 그다음 터키 에르도안, 헝가리 오르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전부 다 그 대법관을 숫자를 왕창 늘려요. 네. 늘려서 자기 쪽 사람을 다 넣어가지고 정부와 혹은 대통령과 척지는 그런 판결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일단 만들고 그리고 에르도안 같으면은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니까 거기에 연루됐다고 판사 검사 한 2,500명인가를 구금시켰습니다. 네. 오르반은 법관의 인사권을 정부가 털어지게 했습니다. 뭐 아니 그걸 지금 비슷해요 느낌이. 예. 근데 왜 우리가 앞으로 못 갈 망정 뒤로 갑니까? 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 한참 할 때 대법원에서 계속 그 헌법의 위반이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신직인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한 명씩 바꿔가지고 그때 9명인가를 뭐 12명으로 뭐 증언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굽니까?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반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여당이 반기를 들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는 사법부다, 대법원이다. 그걸 어떻게 손대냐 네. 포기했어요. 이것도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뭐 곧 나올 테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떤 결과를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속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에서 구속이 된 건 처음이에요. 권 의원이 또 마지막에 페북글을 올린 걸 보면 당이 좀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 이게 아마 검찰의 칼끝이 다른 당 소속 의원들한테 올 것 같다. 이걸 좀 감지하고 쓴 글 같아요. 실제로 좀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권성동 의원이 영장 발부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피냄새를 저기 나오는군요. 예, 지금 예, 띄워드렸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호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한 이유는요. 지금 특검이 자신을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검을 제대로 된 뭐 그 수사기관이라고 안 본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민주당 특검이라는 거죠. 네.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이다. 예. 뭐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피냄새 맡으니까 본격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근데 이미 달려들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구속 사례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된 거고, 뭐 권성동 의원 구속될 때에서 뭐 더 뭐 안 하던 거를 새롭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네. 뭐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저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제도 뭐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기표소가 등장했던데. 그거를 표결에 붙여갖고 부결을 시킨다? 예. 야, 살다 저런 모습도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법사위에 민주당의 최고령이신 그 박지원 의원께서 그 내란 세력과는 협치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뭐 1심 결과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여하튼 뭐 그 지규현 판사라는 분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근데 그걸 다 기정사실화 하면서 저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런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 요번 주말에 대구에서 장애 집회에 오는 것도 저 권성동 의원 구속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아, 장외로 나가는 것도. 더 이상 이제 그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예. 그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법사위 얘기도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법사위가 계속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가지고 싸우다가 어제는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인 기표소까지 등장을 해서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무기명 표결이라지만 뭐 표가 다 만장일치로 나와서 누가 무슨 표였는지 다 알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이례적인 광경에 제가 또 너무 약간 놀라가지고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선출직이 비선출직보다 위에다. 그죠?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게요. 선출직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선출직은 여당 선출직만 포함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도 선출직으로서 그렇게 존귀하신 존재라면 마땅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했어야죠. 네. 근데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다수의 폭정입니다. 예. 힘자랑입니다. 입법 폭주입니다. 더군다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저번에 특검법과 정보조직법 그 협상할 때 네. 이것도 들어갔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간사는 하기로. 근데 그게 빠그러지니까 이것도 지금 엎어버리잖아요. 간사가요,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간사를 둬야 되고 그 간사 간 협의해가지고 상임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사는 뭐냐? 일종의 줄반장이에요. 네. 줄반장을 누구로 시킬 건가? 근데 그 줄에서 결정하면 호선해가지고, 우리 줄에서는 신지호를 간사로 하기로 했어요. 자, 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신지호 간사님, 뭐 인사 말씀하시죠. 이게 유구한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 자당에서 그냥 뽑는 거잖아요. 예, 원내대표가. 남의 줄에서 누구를 하든 예. 그냥 그 사람을 창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건 과합니다. 과하다. 모든 게 과해요, 지금. 예. 모든 게 과해.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게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사태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있었던 네. 그게 징역 2년이 구형이 됐고 뭐 이 상태라면 1심 선고에서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역시 계엄 당일날 저녁에 이제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구형도 받은 사람에다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간사해선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좀 펴요. 그러니까 뭐 예.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자고 그렇다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 맡는 건 적절치 않다. 이해 충돌이 된다. 네. 그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맡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대통령 안 됐으면은 지금 재판기 계속 받고 있을 텐데.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나경원을 탓하는데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재명은요? 음. 어. 어제도 당장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엊그저께도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페북 썼잖아요. 내란 뭐 전담인지 특별인지 그 재판부 만들면 이재명 비리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서 하자. 제 기억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간사할 때 아마 이거 패스트트랙 이걸로 걸려가지고 예. 재판 받는 상황에서 했을걸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또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동안의 관행대로만 그냥 하면 됩니다. 저줄에서 그냥 우리 이 사람 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그래? 그럼 알았어.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왜 네. 이걸 가지고 난 모르겠어 이게 뭔지. 근데 법사위가 앞으로 중요한 법안들 많아서 계속 열릴 텐데 이게 좀 반복될 것 같은 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안건의 경우에는 일사부재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부결되면 네. 그 같은 회기 내에 상정 못하고 안 이런 되죠.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간사 선임안 뭐 이런 임명 문제는 일사부재 원칙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근데 그게 뭐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뭐 간사 없는 상태로 간섭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법사위가 파행이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 뭐 대법관 늘리는 거라든가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설치하는 거라든가 다 법사위 법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 야당 간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간사도 못 뽑게 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 가지고 본회의로 올려버렸다? 그게 민주당한테 득이 되나요? 이분들이 지금 벼락 권력 맞아가지고 이 주체를 못하고 이게 자기에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만취 상태예요. 네. 권력 만취 상태. 권력 망치 상태다. 일사부재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예. 답변 드리면 2017년도에 김일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네. 김희수. 으로 그때 국회 본회의에 인준 절차가 올라갔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일수 헌재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의 건은 일사부재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못한다. 못한다. 예, 그때 제가 부대표여가지고 네. 그때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군요. 아마 일사부재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해당하고 말고 가네. 이걸 왜 일을 이렇게 풀어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에 뭐 장소는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 동대구역일지 뭐 어디일지 6년 만에 장외 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뭐 여론전하는 양면상이 거? 다 있겠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너무 오버를 하고 뭐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이 이제 국힘의 장외 집회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국힘은 윤어게인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스팔트를 하는 순간 윤어게인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일단 참 딜레마예요. 그 장외 집회하면 늘 피켓을 든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니까. 네. 윤 어게인. 오늘 하시는 뭐 분들이. 대구가 많이 나옵니다. 예. 아까 앞에 대구는 좋았는데 이번 대구는 별로 안 좋은데 네. 그 황교안 대표 때는 그때는 완전히 아스팔트 세력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네. 2020년 총선 다 말아먹고 예.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여기는 태극기하고 우리 집회하는데 근처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네. 아예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우파 유튜브에 나가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전련을 했던 겁니다. 그거 없이 지금 나갔다가요. 그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쫓아올 건데, 데이비드 스타 들고 올 건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 네. 그러면 언뜻 보이기에 이거는 한 무리로 보이는데. 내란 불복에 윤호개인에 예. 더군다나 왜 대구부터 해요? 거기가 그래도 제일 많을 줄 알죠? 대구 한번 내려가 보세요. 지금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 요번엔 다를 거란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좋다. 대구에 성공했다 치자. 이게
점점 소리가 커져야 될 건데 대구가 빵 하고 그다음은 그렇게 모일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쪼그라들 건데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예.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음. 하여간에 저 김종인, 이준석 모델로 가는 게 아니고 황교안, 네. 홍준표 모델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선거는 쪼로 난다. 무조건 말아먹는다. 쪼로는 써도 되는 표현인가?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방선거에 무조건 좋지 않을 것이다. 말아먹는다. 말아먹으려고 악을 쓰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